네, 안녕하십니까. 나노소재 연구실의 조영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온도 센서입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반도체 혹은 다양한 제품의 평가 시에 온도를 주는 장비로 템트로닉스라는 설비를 사용하는데요. 해당 장비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흔히 연구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진공 높은 온도로 어, 디트래핑이나 온도 평가를 하거나 컨택 어닐링 등 공정 사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온도 챔버입니다. 두 장비 다 공통적으로 에어플로우와 컴프레셔를 사용해서 저온에서 고온까지 열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정확한 분위기 템퍼레처 혹은 평가하고자 하는 시료의 더 템퍼레처를 측정하여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온도 사이클 및 정온을 컨트롤해주는 장비입니다. 템트로닉스 중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ATS750M이라는 장비인데요. 반도체 평가 시에 흔히 많이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해당 설비의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덧, 덧 센서 포트로 인터널 다이오드, 서머 커플링, 그리고 RTD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챔버형 설비의 스펙을 봐도 대부분 RTD, 서머 커플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타입이나 서머 커플의 타입이나 RTD의 경우 100옴, 500옴 등의 정보가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머 커플 방식입니다. 서머 커플 방식은 제백 이펙트라는 현상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머 일렉트릭 이펙트로 이제 온도 차이를 전기 전압으로 변환하는 것의 반대 개념입니다. 각 면에 다른 온도가 있을 때 온도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압을 생성을 하고 이 내용이 줄 히팅과는 다른 개념으로 온도 차에 대한 기전력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림과 같이 로컬 볼티지가 정의가 되는데요. 전압계를 통해서 열 기전력을 측정을 하면은 역으로 온도 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출력 전압은 일반적으로 100mV 이하입니다. 전압 온도 관계가 직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다항식으로 정의가 되고 각 타입은 어떤 금속 조합을 의미하며 이런 금속 조합에 따라서 사용하는 온도대가 각각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면은 타입 T, 흔히 많이 쓰는 타입 T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면 금속은 카파와 콘스탄틴이라는 금속을 사용을 하며 아래와 같이 일곱 번째 오더까지의 다양식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서 그에 대한 코에피션트에 대해서 실험치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방식으로 측정을 하는 측정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타입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T타입을 예를 들었을 때 열전대에 구리를 사용해서 전압계를 집속을 한다면은 지금 보이는 J3 포인트는 구리와 구리의 접합으로 기전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J2 포인트는 구리와 컨스탄틴 조합으로 V1과 반대의 V2가 발생을 합니다. 전압계의 지시는 V1-V2로 정의가 되며 이는 앞서 말씀드린 제백 이펙트에 따라서 알파 곱하기 온도의 차이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 J2의 온도를 레퍼런스 온도로 정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V2 포인트를 강제로 용기에 담가서 0도씨로 만들게 되면은 T2 포인트의 온도는 0이 되고 이때 볼티지 기전력은 T1 온도 곱하기 알파로 표시가 됩니다. 전압계 볼티지를 통해서 바로 온도 계산이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레퍼런스 온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등온 블락에 대해서 정온을 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뒤에 나오는 RTD를 이용해서 온도 측정을 하게 되고, 그 온도를 이 시계에 넣어주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혹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으로 보상이 들어가는 방식도 사용을 합니다. 앞선 그림에서 냉접정 보상 회로라고 보이는 이 부분이 흔히 많이 쓰는 열전대를 이용한 방식에서 RTD를 이용한 레퍼런스 온도를 설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RTD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TD는 기본적으로 온도에 따라 저항치가 변하는 점을 이용해서 센싱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플래티넘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 플래티넘을 이용했을 때 플래티넘을 이용한 RTD 방식의 장단점을 보면, 서머커플 방식에 비해서 온도 범위가 더 정확하고 안정성을 가지며 온도 범위 내에서 선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물질이 비싸고 충분히 세츄레이션 되기까지 응답 속도가 낮으며, 그리고 자체 발열 및 그 온도 레인지가 적은 편입니다. 이런 단점 때문에 RTD를 앞서 말씀드린 그 서머커플 방식의 레퍼런스 등온 블락을 측정하는 데 사용을 하고, 이 레퍼런스 온도를 가지고 서머커플 방식으로 좀 더 빠른 응답 속도의 그 온도 센싱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서 스펙에서 그 RTD 가로 100옴 플래티넘 혹은 500옴 이런 이제 커멘트가 있었는데요. 이의 의미는 0도씨에서 100옴을 가지는 물질을 이용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온도 정확성을 RTD 방식으로 더 높이기 위해서는 0도씨에 500옴 혹은 1000옴짜리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알파 팩터가 낮아지기 때문이며, 알파 팩터는 온도에 따라서 1도씨마다 변하는 저항치를 나타냅니다. 이게 0도씨의 그 초기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1도씨당 변하는 온도량은 알파 팩터는 더 낮아질 것이며, 그러면은 더 그 온도 정확성을 높은 온도 정확성을 가지는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은 간단하게 휘스톤 브릿지를 이용해서 이 RTD 저항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게 측정이 가능한 투와이어 방식이나, 이 온도 값은 RTD 저항 플러스 L1과 L2의 도선 저항이 더해지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거리가 늘어날수록 큰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그 4와이어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정전류 소스에서 RTD에 흐르는 전류는 일정하게 만들고, L2와 L3의 리드선에 고임피던스의 전압계를 걸어서 전압을 측정을 하면, L2와 L3의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기 때문에 리드선의 저항과 상관이 없이 전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어떤 리드선의 저항과 상관없이 전류와 전압계만으로 R은 I분의 V의 값으로 RTD 저항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분은 온도 측정 센서를 필요로 하는 템트로닉스 베이크 어닐링 챔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